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분산원장, 영어로는 디스트리뷰터드 레저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모두가 함께 장부를 나눠보는 시스템입니다. 옛날엔 돈 거래 장부를 은행 한 곳이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 김 씨가 1만 원을 이 씨에게 보냈다면 그 기록은 은행 컴퓨터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분산원장은 그 장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즉, 한 군데가 해킹당하거나 잘못 입력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가진 장부를 비교해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구조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예전엔 믿을 수 있는 중간 기관이 꼭 필요했습니다. 은행, 증권사, 정부 기관 같은 곳이요. 하지만 분산원장은 중간 기관 없이도 거래를 서로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죠.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의 한 종류예요. 자,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모든 기록이 전 세계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돼요. 그래서 조작이 불가능하죠. 한 사람이 몰래 장부를 바꾸려면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기술이 꼭 코인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은행, 보험, 물류, 부동산 거래까지도 이 분산원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 간 송금. 지금은 국가 간 송금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지만 분산원장을 쓰면 실시간으로 훨씬 싸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에서는 사고 기록을 모두 공유하면 보험 사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에서는 등기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위조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 중이에요.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은행, 증권사, 심지어 정부까지 분산원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죠. 그럼 이런 기술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첫째, 은행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해외 송금이나 자산 이동이 훨씬 싸지고 빨라지죠. 둘째,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거래했는지가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불법 거래나 세탁이 어려워져요. 셋째,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블록체인 개발, 보안, 데이터 검증 등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분산원장은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속도가 느리며 국가마다 법적 기준도 다릅니다.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코인 거래소가 털리면 블록체인은 안전해도 사람들은 피해를 보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만든 시스템엔 늘 허점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분산원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기술로 바꾸는 장부. 이전엔 사람을 믿고 거래했다면 이제는 코드를 믿는 시대가 된 거죠. 강대박이 보기에 이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금융 시스템의 뼈대가 될 겁니다. 앞으로 5년 은행 창구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더 자주 언급될지도 몰라요. 이상 오늘의 경제라디오 분산원장, 세상을 투명하게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